오늘 구조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선생님 왜 자꾸 맛있었다라고 해요? 운동하고 정말 이제 근육이 많이 느꼈을 때 우리가 근육을 먹는다,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대 300이 꿈인 중국 어린이 중린이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잘남 김동환입니다. 저번에 받은 PT 잘 기억하고 계시죠? 다들 벌써 조금씩 중손실 온 거 봐. 제가 얼른 다시 여러분들 회복시켜 드릴게요. 자, 워밍업부터 해야 하니까伸展 운동부터 합시다. 자, 여러분들 어깨 이렇게 펴서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하나 둘 목도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중간중간에 많이 하라고 하는데 스트레칭 정말 중요하죠. 伸展 운동이 뭐냐고요? 바로 방금 제가 했던 스트레칭을 말하는 거예요. 신체 일부를 내밀거나 피거나 펼칠 때 사용하는 伸展이라는 단어와 운동을 뜻하는 运动이 결합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伸은 HSK 5급 필수어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3대 300 벌써 두 번째 PT 시간 독해 구조학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학습법이 뭐냐고요? 구조학습법도 우리가 지난 PT 시간에 배웠던 소리학습법과 같이 제가 만든 독해학습법인데 독해 문제를 풀 때 지문 전체를 해석하지 않고 구조를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독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어휘의 구조.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세 번째, 스트레칭 하면서 글의 구조. 어휘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독해 1부분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독해 2부분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독해 3부분에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어휘의 구조를 PT 수업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합시다. 어휘의 구조는요, 여러분 곧 호응 구조를 말합니다. 다시요. 어휘의 구조는 뭘 말한다? 호응 구조를 말한다. 여기에서 호응 구조란 자주,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동사와 호응하는 어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형용사와 호응하는 어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명사와 호응하는 어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양사와 호응하는 어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어 등이 있습니다. 뭐가 정말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어휘를 공부할 때 호응하는 어휘를 함께 외우면 문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고도 바로 정답을 내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휘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조금 무거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화면에 문제가 떴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찾는 게 독해 1부 문제고, 해당 문제는 우리 빈칸이 보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 한번 여러분 찾아주세요. 다 찾으셨나요? 본인이 직접 연습을 해봐야지만, 본인이 직접 자극을 느껴야지만 진짜로 근육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여러분들 HSK 3대 300이라는 무게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문을 쫙 해석하고 1번 자리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찾아줘도 무방하죠. 내가 어휘력이 정말로 어휘력이 너무 뛰어나서, 독해력이 너무 뛰어나서 실제 시험에서 45문제를 45분 안에 풀어야 하는 그 극한 상황에서 내가 지문을 다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공부하는 거고 시험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 단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만 좀 어려운 문제, 구조가 복잡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이 문제 정답은 다 해석하면 물론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1번 자리를 봐주세요. 자, 1번 자리 봐주면 1번 자리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고요. 1번 자리의 정답 근거는 바로 저 끝에 덧자 다음에는 시야업고 효과라는 명사와 자주 함께 쓰이는 호응어를 찾는다면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야업고라는 어휘와 호응하는 어휘가 있는지 선택지 A, B, C, D를 봐주세요. A, B, C, D를 보면 바로 10번 잔성이란 글자죠. 잔성, 이 글자는 잔성 시야업고 효과가 생기다, 이렇게 호응하는 단어로 정말 많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내가 어휘를 공부할 때 호응하는 어휘를 외워서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호응하는 어휘가 보인다면 바로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휘 공부 정말 중요하겠죠. 어휘는 HSK의 탄탄지 중 하나라고요. 자, 여기서 쉬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마지막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문 안에 빈칸이 2개 있죠.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어휘를 해석하지 말고, 그쵸? 어휘를 살펴가지고 구조 분석해서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1번 자리의 정답은 D번입니다. 근데 이 D번의 정답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他们认为从小长期大量吃肉. 자, 여기까지 문장의 주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긴 시간 동안 대량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会使 누구로 하여금요? 大脑 대뇌로 하여금 점차 D번하게 한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 1번 자리에 들어갈 어휘는 앞에는 따, 나오, 대뇌를 어떻게 하게 한다. 대뇌와 호응하는, 의미적으로 호응하는 어휘를 찾아주면 됩니다. 대뇌가 뭐 할까요? 자, 선택지 A, B, C, D를 보면 들어갈 알맞은 어휘는 바로 D번. 뇌를 축소한다 라고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A번 같은 어휘, 소어 또한 단축시키다. 이 어휘는 보통 시간이나 거리랑 많이 호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A번 같은 경우가 시험에 나오면 시간이나 거리를 찾아주다. D번 같은 거 축소하다 라는 어휘는 앞에 이제 어떤 크기가 줄어들 수 있는 거에 쓰기 때문에 대뇌가 축소하다. 이렇게 호응하는 어휘 가지고 1번 문제 정답을 찾아줬으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풀러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정답이 C번인데요. 여기서 맞추셨나요? 자, C번의 정답 근거는 바로 쉼표 다음에는 자이라는 글자와 자주 함께 쓰는 연결어가 바로 정답 힌트였는데요. 只有 A, 才 B. A 해야지만 비로소 B하다. 이 연결어의 호응 구조를 알았다면 바로 정답 C번인 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각 문제별로 호응하는 어휘가 여러분 보이셨죠? 자, 여기까지. 회원님들의 HSK 3대 300, 그 중에서도 독해 100점 받아야죠. 우리 독해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구조학습법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로 어휘의 구조, 두 번째로 문장의 구조, 세 번째로 글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어휘의 구조를 학습해 봤습니다. 어휘의 구조는 어휘를 공부할 때 쉽게 말해 호응하는 어휘, 따페이, 짝꿍 어휘를 함께 외우면 길고 긴 문장을 읽지 않고도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독해 풀이 방법입니다.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 때는 문제 근처에 있는 어휘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답 천지에 있는 어휘와 호응되는 어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회원님들 독해 점수 100점으로 가는 지름길. 오늘 구조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선생님 왜 자꾸 맛있었다라고 해요? 운동하고 정말 이제 근육이 많이 느꼈을 때 우리가 근육을 먹는다,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독해 문제를 풀면서 다 지문을 해석하고 풀지 않고 바로바로 내가 이렇게 어휘만 가지고 문제 풀었을 때 정말 내가 운동하고 느낄 때 그 느낌처럼 뭔가 희열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번 듣고 끝내면 안 되고요. 계속 꾸준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거예요. 해커스 교재에는 이렇게 호응하는 어휘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휘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호응어의 중심으로 외워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음 PT도 오셔야 해요. 알겠죠? 다음에는 저희 같이 쓰기 영역, 우리 3대 300 중에 마지막 쓰기 영역에 대한 PT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300의 꿈인 중국어 어린이 중린회원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지임잘난 김동환입니다. 아이고 회원님, 공부할 때는 자세를 이렇게 바로 세워서 앉아야 해요. 자세가 자꾸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 중린회 회원님 허신지준이 약한가 보죠. 그쵸? 오늘은 제가 허신에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허신은요 바로 핵심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근육을 뜻하는 찌와 무리 혹은 때를 뜻하는 쥔을 결합한 허신지준은 바로 코어 근육을 뜻합니다. 여기서 허신은 HSK 5급 필수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3대 300. 오늘 드디어 6번째 PT 시간 독해 구조학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학습법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다시 복습. 독해 문제를 풀 때 지문 전체를 다 해석하지 않고 지문의 구조를 분석해서 빠르게 정답을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험에서 우리는 3가지 방법으로 독해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어휘의 구조 파악하기.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짧은 문장입니다. 짧은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세 번째로 긴 문장, 긴 글입니다. 글의 구조 파악하기. 이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서 어휘의 구조를 파악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독해 일부분에 적용할 수 있고요. 짧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독해 2부분에, 긴 문장, 글의 구조를 파악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독해 3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해 모든 파트를 정복하는 것은 저의 구조학습법만 있다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학습했던 어휘의 구조는 마치 여러분이 헬스장 가셔서 러닝머신을 뛰면서 워밍업을 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다룰 문장의 구조부터는 본격적인 쇠질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문장의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시험에 출제되는 단문은 지식정보 설명문과 중국 문화 설명문, 시사 이슈, 논설문, 일상 경험 이야기 총 4가지 지문입니다. 설명문이 크게 2개, 중국 관련된 설명문이냐 아니면 중국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냐, 설득하는 논설문이냐 아니면 이야기글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주제만 봐도 벌써 아찔하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어려운 주제 속에서도 쉽게 정답을 찾아내는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설명문은 지문과 선택지를 비교하는 비교 독해와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논설문은 지문과 선택지에 조동사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문에서 설득하는 핵심 문장, 설득하는 글이죠. 이 핵심 문장을 찾아서 정답 선택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사문은 지문과 선택지에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각 등장인물의 행위와 그 행위를 한 이유를 잘 파악해서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설명문을 여러분께 예제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출발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짧은 지문입니다. 선생님 이거 긴 지문 아닌가요? 여러분 짧은 지문입니다. 이 짧은 지문을 보고요. 그 다음 우리한테 선택지 A, B, C, D가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몇 초 안에? 50초 안에 이 선택지에 일치하는, 즉 지문을 읽고 선택지 A, B, C, D에 일치하는 한 개의 선택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전에 딱 여러분이 지문을 보면 이 지문이 무슨 글이구나, 설명문인지 아니면 논설문인지 아니면 이야기글 서사문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죠? 일단은 모든 독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 문장을 먼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마침표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께서 읽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냐? 자, 就是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여러분들 B는 A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A, 是, B라는 일반적인 문장이죠. A는 B다. 근데 종종 이제 B는 A다 라고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중잘남은 해커스에서 5급을 가르치는 강사다 라는 건 기본적인 시가 들어간 문장이라면 해커스에서 5급을 가르치는 강사는 바로 중잘남이다 라고 쓰기도 하고 그때는 B를 먼저 설명하는 대상을 먼저 쫙 언급하고 就是 A 라고 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A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정보, 기술, 설비, 시설, 생산자 등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정보 자원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문은 정보 자원에 대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문제 풀이법을 좀 알려드리면 선택지 A, B, C, D를 보게 되면 A, B, C, D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보 자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문은 뭐에 대한 글이다? 정보 자원에 대한 설명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번역하는 시험이 아니죠. 이 지문의 핵심어는 당연히 정보 자원이지만 문제 푸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보 자원을 대한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을 잘 읽고 지문과 비교 독해 속어법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선택지 A, B, C, D에 속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C번 선택지 볼까요? 정보 기술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정보 자원에 속하지 않는다. 정보 기술이 정보 자원에 속하지 않는다가 C번 선택지인데 벌써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여기 정보 기술, 설비, 시설, 생산자 등의 집합, 이 모든 거의 집합을 정보 자원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몇 번째는 소거해야 된다? C번은 소거해야 됩니다. 맞죠? 아마 영상을 보면서 지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휘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어휘 일단 잠깐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 풀이법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해서 C번을 내가 소거해야겠구나, 실제 시험에 이렇게 문제 풀어야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자원은요, 넌고 그냥 꼭 무시하고 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해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상 보는 중민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정보 자원은重复使用,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선택지 중에 하나 소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몇 번 소거해야 되죠? 여러분 정답 몇 번 소거해야 되죠? 아, 바로 정답 B번을 소거해야 됩니다. 오답이라는 뜻이죠. 일회성 자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화면상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아, 중복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몇 번은 네, B번은 소거해 줘야 됩니다. 아, B번도 소거하고 C번도 소거. 그렇죠? 또 한번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并且 게다가 자, 있죠. 넣고 정종 이러한 과정에서体现 드러낸대요. 자신의 가치를. 동시에 사람들은 자 어디까지 묶어준다? 的时候까지 문장 묶어주시고요.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찾는 거죠. 이용하기도 하고 찾기도 해요. 어떤 것을? 정보 자원을 이용하고 검색할 때 받지 않는다. 뭐를? 시간, 공간, 언어, 지역 이런 업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이런 제한을 받지 않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몇 번째 거 소거해야 되냐? 받는다. 다양한 방면에 제한을 받는다. 이것도 역시 아니죠. 정답은 그러니까 A번입니다. 지문에서 당연히 정답의 근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 시간과의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이 설명문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비교 독해와 소거, 결국은 지금 비교 독해에서 지금 화면에 정신 없었죠.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제가 B, C, D를 다 소거했습니다.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은 A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이라면 이렇게 B, C, D 소거하고 정답 A번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우리 A번의 정답 근거가 되는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정보 자원은 가지고 있다.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정보 자원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정보 자원의 의의가 크다라고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했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A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문제를 풀 때 이 전략, 방법이 좀 중요하겠죠. 다 해석하는 거는, 번역하는 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문제풀이 방법이 아니고 일단은 첫 번째 문장과 선택지를 비교해서 핵심어, 바로 시인, 시즈웬, 정보 자원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읽고 비교 독해랑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좀 근육이 생긴 것 같나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짐잘남이 여러분께 화면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선생님, 정답 바로 알려주지 말고 문제 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같이 풀면서 여러분과 정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죠. 어디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 있죠? 마침표까지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위, 什么不同 나와 있습니다. B와 다르게 뭐는 A는 A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비교 대상을 먼저 언급할 때 위, 什么不同 씁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광주ren, 광주 사람들이요. 주어자에 어디에 앉아서요? 찻집에 앉아가지고요. 동시 동작이 있죠. 뭐 하는 거죠? 아침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만节奏, 느린 어떤 생활 리듬이죠. 이 느린 생활 리듬과는 다르게 우한ren, 우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라이프지 뭐 할 시간이 없대요? 앉아가지고 천천히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없대요. 이 질문 뭐에 대한 질문이죠? 바로 우한 사람에 대한, 우한ren에 대한 질문입니다. 걸으면서 먹는 것, 이것이 이다. 바로 우한 아침의 큰 특색이다 나와 있어요. 우한 사람이 바로 뭐다? 걸으면서 뭐 한대요? 밥을 먹는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질문 누구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한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실제 시험 문제라면 C번이나 아니면 D번 중에 하나를 정답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지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한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는다? 빨리 먹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여러분들 习惯 요 글자
명사로 습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 어딘가 익숙해지다, 습관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D번 해석하면 우한 사람은 어디에 습관된 거예요? 걸으면서 뭐 하는 거? 아침밥을 먹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습관됐다. 네, 정답 바로 D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번 선택지 볼까요? 우한 사람은 좋아한대요. 뭘 좋아해요? 찻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는 거 좋아한대요. 이거는 바로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광조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C번은 누구에 대한 설명? 광조련에 대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소거해 주시고 정답 D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지문, 이 출제가 됐을 때 보세요. 아침밥을 먹는 속도는 영향을 끼친다. 뭐에?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고 본인 생각으로 절대 B번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부족한 독해 실력을 그날 상상력으로 채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상상력으로 채우면 안 되고 뭘로? 그것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정답의 근거는 반드시 지문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답 몇 번? B번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로 앞부분만 읽고도 체크할 수 있다. 이어서 지문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아주 정상이래요. 그러나 이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한은 예, 우한 사람 역시도 능 걸으면서 밥을 먹는 것인데 게다가 속도가 뭐다? 빠르다라고 계속 지문에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여러분들 D번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자, 회원님들의 독해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독해 구조학습법은요. 첫 번째로 어휘의 구조,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세 번째 글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짧은 문장의 구조에 대해 학습해 봤습니다. 독해 이 부분에서는 출제되는 설명문과 논설문, 서사문 각각 풀이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자면요. 설명문은 핵심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비교해 보는 방법, 논설문은 지문에서 설득하는 핵심 문장을 찾는 방법, 서사문은 등장인물의 행위와 그 행위의 이유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구조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회원님의 중국어 그 코어 근육이 막 단련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기초부터 단단하게 잡아가다 보면 HSK 고득점을 넘어 만점인 300점 달성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마치 그 헬스 등록한 첫날부터 200kg 이상의 무게를 들고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막막해하고 당황해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의 노력 아시겠죠? 3대 300의 꿈인 중국어 어린이 중린 회원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지임잘남 김동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자마자 기수 문제. 아래의 문장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골라주세요. 即使是优秀的运动员若不尽全力去训练也容易被淘汰 1번 운동선수는 적당히 운동해도 잘한다. 2번 운동선수라도 전력을 다해 훈련해야 한다. 하하,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이 문장을 번역하면 아무리 우수한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만약 전력을 다하여 훈련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기 쉽다입니다. 중국어 공부도 여러분 우리 헬스장 회원님이시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도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차게 저와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타오타이는 HSK 6급 필수 어휘인데요. 짐잘람의 HSK 3대 300PT는 5급뿐만 아니라 6급도 준비할 수 있는 만능 PT니까 미리 외워봐요. 타오타이, 도태하다, 탄력되다. 3대 300. 오늘 드디어 8번째 PT 시간 독해 3부분을 위한 구조학습법 3번째 풀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구조학습법이 모르는 중리 여러분들 없겠죠? 구조학습법은 독해 문제를 풀 때 지문 전체를 내가 다 해석하지 않고 구조를 분석해 빠르게 정답을 찾는 방법으로 시간 절약과 여러분의 멘탈 관리에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독해 문제는 크게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조학습법도 3가지 문제풀이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독해 1, 2, 3부분 순서에 맞춰 구조학습법은 첫 번째, 어휘의 구조 파악하기, 두 번째, 단문 문제풀이 방법으로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세 번째, 장문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글의 구조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당연히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혹시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습법이 기억나지 않는 회원님들은 지금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이 링크 따라 들어가서 학습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PT 수업에서 5급 독해 3부분 문제 풀기 위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3부분 문제 유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독해 3부분은요, 이와 같이 장문 독해입니다. 짧은 지문이라고 보기엔 다소 긴 지문이죠. 이 긴 지문을 내가 읽고요. 그 다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하단에 이 선택지 A, B, C, D가 나와 있죠. 이렇게 주어지는 내가 장문을 보고 이 주어지는 4개의 문제에 답하는 유형입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독해 3부분 수업을 하면 마치 그 헬스 등록한 첫날부터 200kg 이상의 무게를 들고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막막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이 독해 3부분 문제가 떠 있는데 이렇게 딱 문제를 보면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도 부족하죠. 그리고 듣기 시험 정말 힘들게 풀었는데 끝나자마자 독해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또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입니다. 이 긴 지문을 모두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풀이 순서를 지금 여러분께 짐잘남이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문의 첫 문장을 정독하고 제시되는 사진 한 장을 통해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설명문이라면 근거가 부분이 있는 부분 근거 문제가, 서사문이라면 그 정답의 근거가 지문 전체에 퍼져 있는 전체 근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선생님 문제 먼저 봐야 되나요? 지문 먼저 봐야 되나요? 질문 정말 많이 봤는데 문제를 정독해서, 두 번째, 문제를 정독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고요.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건 이렇게 마침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까지 내가 문장을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진 한 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좀 파악해서 이 글이 설명문인지 아니면 이야기글인지 서사문인지는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계속 읽는 게 아니죠. 우리는 번역하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1번 문제와 여기 2번 문제가 화면에 나와 있죠. 이 문제를 꼼꼼하게 정독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야 돼요. 배경 지식은 핵심어라든가 아니면 시점이라든가 등장인물 등에 해당하고, 문제 유형은 이 문제가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특정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인지를 여러분께서 파악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小语种是什么什么, 그렇죠? 그 다음 오른쪽에 두 번째 문제 보면 为什么들어가 있죠. 이렇게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는 물음표가 있는데 그 물음표를 만들어주는 방법, 이 문제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 끝에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장에서 물음표가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지문에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1번 문제와 2번 문제 보면 1번 문제는 什么라는 의문사 들어가 있고요. 우리 2번 문제는 为什么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이 문제에서 의문사를 제외한, 즉 1번 문제에서 什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번 문제에서 为什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특정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는 문장 끝에 문장 모인 콜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문에서 그 부분을 찾아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화 또한 수어, 이 긴 말 그만하고요.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직접 예시 문제 풀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멈추고 한번 예시 문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께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장문 독해입니다. 지문 나와 있고요. 여러분께 문제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멈추고 문제 푸셨나요? 중자름의 문제 푸는 방법 뭐라고 했죠? 일단은 지문의 몰일자 첫 번째 문장.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일단 첫 문장을 먼저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돼요. 크게 문장의 의미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지문 보면요. 여기 앞부분에 동그라미 2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건 실제 시험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 나와 있진 않고요. 실제 시험에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 이 글이 이야기 글인지 아니면 이 글이 설명문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무슨 글이다? 설명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 바로 실내 공기 오염이란 글자가 첫 번째 문장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죠. 보통 이야기 글은요, 시작할 때 시점이라던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무슨 춘추시대, 무슨 제왕공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과 시점이 나오면 이야기 글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글이죠? 설명문. 설명문은 보통 문제가 중자람의 한 지문에 4개 정도 문제가 출제된다 했죠.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풀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기준으로 해서 단락을 먼저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이세 중환자 연외 전문가들은 뭐 했대요? 분석과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 문장 묶어야 돼요? 호까지 일단 문장 묶어야죠. 무슨 오염과 무슨 오염인가 봐요. 그렇죠? 이러한 오염 후에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겪고 있는 거죠. 뭘 겪고 있어요? 심각한 실내 공기 오염을 겪고 있는 중이래요. 아, 이 지문 뭐에 대한 거구나?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지문이고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다. 설명문은 부분 근거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 부분은 제가 단락을 나눠드렸으니까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풀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발 이 지문을 딱 보고 아 이거 뭐지? 이 글자 뭐지? 이 글자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역적인 단어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번역하는 시험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시험이니까 지문을 좀 크게 보시고 일단 첫 번째 문장 구조 파악해서 지문의 첫 번째 문장 구조 파악해서 의미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살펴보자 했어요? 문제 살펴보자 했죠. 지금 2개 종류의 문제는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고요. 2개의 문제는 바로 특정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는 중잘람, 짐잘람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했죠? 아, 물음표가 나와 있고요. 문제에 뭐가 있다?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문제 什么时候 의문사 들어가 있죠. 2번 문제 보니까요. 什么样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바로 문장 끝에 물음표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요. 1번과 2번은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 문제 푸는 방법은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지문에 들어가 있다. 그 해당 부분을 찾아서 문제 푸는 부분 근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3번과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히 의문사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생긴 문장 부호로 끝나고 있죠. 이건 바로 뭐다? 특정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지문을 통해서 여기 있는 문장을 아예 완성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3번과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을 완성하려면 연지우 비아밍 부분을 잘 찾아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벌써 우리한테 네 번째 단락이라고 이렇게 부분 근거를 명시해 줬기 때문에 네 번째 단락을 꼼꼼하게 읽으면 됩니다. 맞죠?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인지하기 시작했냐? 실내 공기 오염의 위험함과 해로움을. 그렇죠? 찾아야 됩니다. 이때 문제 4개를 다 읽고 지문을 보셔도 되고요.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이제 1번 문제 보고 첫 번째 단락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실내 공기 오염의 위험함과 해로움을 인지하기 시작했냐? 자, 그러면 1번 문제 정답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사람들은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인식하기 시작했다. 언제? 20세기 70년대부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번의 정답 몇 번? 제가 화면 안 했지만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C. 그쵸?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지금 한자들 사이에서 숫자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럼 맞아요. 그쵸? 이거는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다고요.
합격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불량 건축물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냐, 어떠한 증상을 불러일으켰냐라고 나와 있죠. 그럼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돼요? 불량 건축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불량 건축물 찾아보러 갈까요? 중잘남이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에서 문제가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풀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숫자가 빨리 들어올 테니까 첫 번째 문제 풀었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거? 불량 건축물 있는 부분. 여러분들 그 핵심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독해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종나시치부터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카이시 뒤에 또 동작 동사 나옵니다.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 뭘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구조 보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이 뭐냐? 저 가리키는 거 앞에 나와 있겠죠. 그럼 이 불량 건축물이 초래한 어떤 것? 실내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니 바로 그 앞에 문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국가의 사람들은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 추시엔 나타났대요. 뭐가 나타났어요? 저 끝에 보니까 증상이 나타났대요. 추시엔 정중아 그죠? 보이죠?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 보니까 두통이라던가 후식훈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고 결국은 이게 실내 오염이 초래했다라는 이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번 문제에는 지문에 들어가 있는 거 갑자기 B번 정답 체크하시면 안 되고 바로 지문에 나와 있는 D번을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3번 문제 풀러 갑니다. 연구가 밝히기에 실내 오염은 그럼 연구가 밝히기에 그렇죠? 연지우비아오밍 이런 거 찾아줘야 되고요. 연구가 밝히기에 실내 오염은 어디 나와 있어요? 밑에 줄에 나와 있네요. 실내 오염의 정도는 비보다 실외보다. 그럼 실외 뒤에 누가 생략됐다? 실외 오염이 생략됐겠죠. 그래서 실내 오염의 정도는 비교문에서 야오는 큰 의미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실내 오염의 정도는 실외보다 심각한데 2배에서 5배 심각하다. 우리가 비교문에서요. A가 B보다 수로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수로 뒤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바꿔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꿔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또 뚜어로 바꿔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쓰기 일부분에서 비교문에서 배울 수 있는 표현인데 A가 B보다 수로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수로 뒤에 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많이 수로하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또 뚜어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C번을 정답 체크해 주면 돼요. 모든 건 다 지문 속에 정답의 근거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나의 부족한 독해 실력을 상상력으로 채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상상력을 요하는 그런 지문이 아니죠. 설명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의 근거가 지문 내에 있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네 번째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4번 문제 정도 어려웠습니다. 혹시 아직 문제 안 푸신 분이 있다면 지금 영상 이거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 4번 문제 일단 정답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D번이 정답인데 4번의 정답이 D번은 지문에 똑같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문에는 어떤 문장의 표현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4번이 D번을 해석해서 풀었어야 돼서 이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 4번 한번 정답 근거 살펴보러 갈까요? 파시엔 발견한 후에 뭘 발견했어요? 실내 오염. 실내 오염이 가지고 오는 위험함과 해로움을 발견한 후에요. 사람들은 시작한 거야. 줄이기 시작했죠. 뭘 줄이기 시작한 거야?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대요. 뭘 사용? 화학 오염 물질을 가지고 있는 바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걸 줄이기 시작했대요. 인츠 이 때문에 중앙시우 방진시 바로 천년무해한 환경보호 자재가 점점 환영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환영을 받는다라는 건요. 그만큼 그 사용이 증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에 정지야 바로 4번의 D번을 정답 체크해야 되는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4번 문제 같은 거는 만약에 내가 단기간에 선생님 저는 합격만 하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 틀려도 너무 그렇게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말아야 될 문제고 단 1번과 2번과 3번은 그래도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회원님들의 독해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독해 구조학습법은요. 첫 번째 어휘의 구조.
이건 독해 일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학습법이고,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이거는 독해 2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구조학습법이고, 세 번째 글의 구조, 이거는 장문 독해, 독해 3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구조학습법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인 장문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법인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스텝 1, 바로 지문의 첫 문장을 정독하고 제시되는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글의 전개의 구조를 파악한다. 스텝 2, 문제를 정독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한다. 오늘 구조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지금까지 장문으로 나오는 독해 문제를 전부 해석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아직도 부담되시는 분들이 정말 당연한, 아직도 내가 부담된다면 그건 정말 당연한 현상이에요. 어느 누가 수업 듣는 날 그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정복합니까? 그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의 노력,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중린이 회원님들,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꼭이요. 공부 안 하면 중순실 봐요. 안녕.